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가 혼조적인 모습을 보인 가운데 에너지주와 금융주가 약세를 보이며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4% 떨어진 21,02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0.12% 내린 2,412를, 나스닥 지수는 0.11% 낮은 6,203으로 각각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4월 개인 소비 지출이 0.4% 증가해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은 개인 소득 증가에 힘입어 전월 대비 0.4%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분기 1.2%로 다소 기대에 못 미쳤던 경제 성장률이 2분기에는 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3월 미국의 주택가격은 주택 구입 증가로 33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S&P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에 따르면 3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8%, 전년 대비 5.8% 각각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비아이 산유량이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미국의 증산도 유가를 압박했습니다. 미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7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보다 14센트 내린 배럴당 49달러 66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휴장했던 미국 뉴욕 증시 거래가 됐었고요. 간밤 3대 지수가 일제히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24% 하락이었는데요. 경제 지표가 혼조적인 모습을 보인 데다가 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주가 1%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볼까요? 기관에 이어서 외국인들도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코스피가 이틀째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 0.4% 떨어지면서 2,343으로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1% 가까이 올라 649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많이 올랐던 대형주가 조정을 받는 사이에 중소형주 또 코스닥 시장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향후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지 오늘도 역시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국내 이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 증시 아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하게 점검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태양광 전지에 대한 긴급 수입 금지 조치인 세이프가드 발동을 검토 중이다라고 세계무역기구 WTO에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국 산업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의 주가에 영향은 없을지 좀 봐주십시오. 예, 분명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지금 최원정 아나운서, 시청자님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에서 태양광 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검토 중이다라고 WTO에 통보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일단 세이프가드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긴급 수입 금지 조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미국 측으로부터 실질적인 어떤 그 철강 업종에 대한 그 피해가 어찌 보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를 이제 그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고 제재를 가하는 데는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라는 부분. 물론 지금 현재가 아닌 실질적으로 영향, 만약에 그 발동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마도 빨라야 한 9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인 어떤 그 하방 압력 내지는 상승에 대한 제재 여건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걸림돌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태양광
사실상 친환경 에너지와 맞물리게 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도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글로벌 시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와 같이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서 전반적인 어떤 그 태양광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여기에 실질적인 글로벌 주요국들의 보호무역 정책 자체가 가미가 되면서 가세가 되면서 전체적인 어떤 그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경쟁의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인도 실질적으로 중국보다도 일본의 인도의 성장세가 상당 부분 많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들 속에서 미국의 태양광 전지와 관련해서 수입을 하고 있는 주요 무역 대상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이 정도로 이제 좀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이제 태양광을 실질적으로 태양광 업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들, OCI도 그렇고요, 한화케미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신성솔라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에너지 관련 업체들. 일단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되는 어떤 그 해외에서의 보호무역과 관련된 부분, 이제는 철강, 석유화학, 소위 말하는 소재 업종뿐만 아니라 어떤 그 제품군까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까지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꼭 명심하면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조금 좀 고려할 그런 요인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자,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 조치로 국내 태양광 업체가 받을 입을 타격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죠. 철강, 화학, 반도체의 호황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자,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해답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볼까요? 예, 지금 가장 플레인한 것이 가장 가감되지 않은 것이 반도체 업종 그리고 화학 업종, 철강 업종의 그 경기 호황 국면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 근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세를 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후광 효과를 철강 업종도 마찬가지, 화학 업종도 마찬가지, 반도체 업종도 마찬가지, 전반적인 경기의 개선과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게 되면서 그에 대한 후광 효과들을 경기 민감주들이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번 1분기까지 그리고 2분기까지는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누려왔다라는 어떤 그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의 문제는 결국은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러한 그 호황 국면이 과연 3분기를 지나서 4분기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냐. 과연 계속이 된다면 언제까지 계속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조금 좀 고민을 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투자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어떤 가장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변화를 하고 있는 부분, 인공지능 그리고 5G라는 네트워크, 이와 맞물린 실물 경제에서 가장 큰 어떤 제조업체 중에 하나인 자동차 업종, 같이 맞물리게 된 것이 결국은 자율주행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 자동차라는 자동차 업종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같이 접목을 시킨 것이 결국은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일 수 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하셨던 대로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을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이 과연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지금 현재도 파악을 할 수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 결국은 자율주행차 시장의 성장과 맞물리게 되면서 그리고 전기 자동차의 성장과 맞물리게 되면서 올해 22.4%의 성장이 전망된다라는 이야기.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가 10.8%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2015년이
역성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5%. 그리고 2014년이 11.5%. 결국은 2015년을 저점으로 해서 2016년, 2017년 계속해서 그 성장의 속도가 더 가속화되어지는, 그 성장률이 더 개선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이 성장세는 쉽게 꺾일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의 시장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부분. 여기에 지금 이제 반도체 시장, 기타 다른 그 스마트 기기들, 그리고 IoT의 확산, 그리고 인공지능의 확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D램 가격의 상승세,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가격의 상승세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반도체 가격의 상승, 결국 D램 가격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 1년간 약 한 45%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망하는 평가 기관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D램 가격은 올해 39%의 상승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가격은 25%의 상승이 전망이 되어진다라는 부분.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전자업체들조차도 그 전자라는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를 융합하면서 결국은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용 전장 부품의 그 미래의 그 핵심 산업군으로 이미 분류를 해서 채택하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올해 초, 작년 초 이미 우리 시장 내에 선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미래 성장 산업으로 채택을 했다. 자동차용 전장 부품 사업을. 그러면 거기에 중심점에 결국은 자동차용 반도체 부분, 그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 많이 들게 되고요. 결국은 이와 관련된 부분, 반도체 성장세, 반도체 시장의 호황 국면은 앞으로 계속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지금 이제 시장의 특징 변화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절대 경기 민감 초대형주는 이미 시장을 주도해 오면서 올해 우리 주식시장의 상승률은 거의 15%에 육박합니다. 올해 들어서 15% 주가의 상승률을 만들어낸 그 주된 그 주도 업종, 주도 종목이 초대형 블루칩이다라는 부분, 초대형 경기민감 블루칩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부터는 이제는 순환매 양상, 차익 실현 양상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서서히 그 관심 업종군, 관심 종목군들이 옐로우 칩 그리고 그 중소형주로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미 반도체와 관련된 중소형 장비, 중소형 부품주들 이 상당 부분 시장 내에 어떤 삼성전자 중심, SK 하이닉스 중심에서 그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미 다들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의 성장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이다. 반도체 업종의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좀 얻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여쭤볼 텐데요. 최근 코스피가 이틀째 쉬어가는 분위기이고요. 반면에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에는 매기가 좀 몰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장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시작 국면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이제 소위 말하는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다. 차익 매물이 이제 시장 내 서서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 차익 매물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결국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경기 민감주, 그리고 수출주 중심, 그리고 산업별 어떤 그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업종군들에서 대형주, 소위 말하는 블루칩군들이 시장을 주도해 왔었다. 이러기에 종합주가 지수가 사실상 올해 들어서 15%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제 그에 대한 차익 매물 실현이 서서히 시장 내에 나타나게 되면서 그 차익 매물 실현을 한 자금,
다시금 주식시장에 유입이 될 것이다. 그 주식시장에 유입이 되되 그러면 덜 오른 그리고 이때까지 다소간 좀 소외를 받았었던 그런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에 대한 매기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시장에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의 시장 흐름은 큰 흐름에서의 순환매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순환매. 지금 현재의 업황, 현재 경기 개선세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주가 차원에서 모멘텀이 조금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종목군으로 매기가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앞으로 일어날 6월 중에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주주 친화 정책이 상당 부분 우리 시장 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2년 전 기업소득 환류세제라는 부분을 정부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시켰고 또한 배당을 크게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 그런 조건을 만들어놨습니다. 결국 배당금의 확대 그리고 지배구조 조정 개편 모든 것이 다 어찌 보면 주주가치 환원이라는 쪽과 일맥상통하게 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 촉매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점. 그러기에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업종군들, 그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결국은 지주사 그리고 우선주에 대한 관심일 것이다라는 부분. 우선주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의사결정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은 보통주보다 조금은 더 많이 받아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주가는 조금은 더 싼. 다시 말씀드리면 시가 배당률 자체가 보통주보다 최소한 30-40%, 40-50% 이상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라는 점. 지금 현재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 두 가지. 지배구조 조정 개편에 따른 주주 친화 정책의 자리 잡아가는 과정. 그리고 중형주로의 매기 확산.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한 중형주에 대한 매기 확산이 나타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배경에는 중국 A주에 대한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지금 현재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 자금 빠져나가는 것도 빠져나가는 거겠지만 그 빠져나가는 부분에는 크게 우려감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지수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블루칩군들에서 다소간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 A주로의 이전 가능성을 우리가 분명히 염두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에 따른 상대적인 주가 차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은 결국은 중형주가 될 가능성, 옐로우 칩이 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 가능성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점. 이제 오늘 5월 31일이 되겠습니다. 5월은 마지막. 오늘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한번 그 가능성 종목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더 나아가서 6월달 결국 투자 심리의 중심에는 실적과 관련된 차별화 그리고 FOMC에서의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의 여부. 세 번째,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관심. 이렇게 되면서 결국 6월달 투자 전략을 한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주주 친화 정책과 맞물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결국 정책 관점이 될 것 같고요. 경기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기대감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부분. 이는 결국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경기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잔존하게 되면서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차익을 실현한 이후 과연 그 자금 주식시장으로 재유입이 될 것인데 그 재유입이 되는 과정에서 스마트머니는 결국은 저평가주 찾기에 상당히 급급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결국은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시장은 회귀가 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해답으로는 옐로우 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 오늘장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는데요. 늘 투자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금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이슈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오던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게 했던 그 원동력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연기금이 외국인들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시장 수급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들의 순매수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계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조금 강하게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외국인들이 2,300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로는 어떻게 보면 좀 지지부진한 이런 수급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2,300을 넘어서면서 그동안 숨죽여왔던 연기금이 코스피 상승을 어떻게 보면 매수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5월 23일부터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2,300선을 또 지지부진하게 뚫을까 말까 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연두에 뒀었습니다. 그렇지만 연기금의 힘에 의해서 이제 2,300에 어떻게 보면 안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장 진입에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기금의 투자 성향이 좀 많이 빠지면 매수를 하고 오르면 팔고 이렇게 계속해서 박스권의 모습이었다. 즉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 박스권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외국인들의 흐름을 가지고 우상향해 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단기 상승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중기 상승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연기금의 순매수 확대가 얼마나 지금 지속이 될 것인지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외국인들 제외하면 사실상 단일 매수 주체로서는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 연기금이 이제는 유일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가 지금 7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매수에 계속해서 동참을 하고 있고요. 지난달 19일부터 순매수를 제기한 연기금은 이날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5,900억을 넘게 지금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매년 기금 규모는 사실은 50조 원이 넘게 계속해서 늘어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의 규모 자체가 지금 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주식시장이 좀 규모가 올라가고 지수도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연기금도 이제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계속해서 올라설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25일 날 발표한 국민연금 중기자산 배분 및 기금 운영 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자금 금액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122조 6천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연기금 순매수 확대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 단기 상승에서 중기 상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연기금의 투자 성향이 중장기 종목을 사는 성향이 깊죠.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실적 호전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좋아하는 IT 쪽이 가장 먼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태양광 쪽이 당연히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OCI 같은 경우 그리고 풍력이라고 하면 동국 SNC 같은 이런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실적이 바탕으로 둔 IT 업종에 대한 것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될 것이고요. 또 LG 이노텍, 삼성전기 등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전기차에 관련된 배터리 수혜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른 더위가 시작이 됐지요. 주식시장에서는 더운 여름에 계절적인 성수기를 맞아서 어떤 종목이 수혜를 입을 것인가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눈여겨볼 만한 여름 수혜주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사기에 늦지는 않았는지 좀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괜찮을 것 같다라는 먼저 결론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더울 때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에어컨이라는 얘기. 오늘 아침 기사에도 제가 한번 읽었는데 지금 신청해도 7월이 넘어서야 에어컨이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가전 부분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4월부터 어떻게 보면 결혼과 이사가 많이 본격화되면서 가전업체에 대한 판매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국내 가전시장 프리미엄 가전 수요가 늘면서 성수기 효과가 많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가전 황금기를 대표하는 업체로서 1분기에도 깜짝 실적을 냈는데 2분기에도 아마도 깜짝 실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른 더위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바로 음식료 업종이라고도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빙그레 같은 경우는 빙과 부분의 지금 평균 단가 ASP 같은 경우가 4에서 5% 가까이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2, 4분기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7%가 넘어갈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모습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그리고 메일유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 4분기에 실적 호전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 성수기 효과와 판촉 비용이 미리 투입된 거라는 것 때문에 신제품의 실적 기여도가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편의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 4분기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을 하고 있고 광고 업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 4분기 집행이 지연된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이 모멘텀이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전통적으로 2, 4분기에 가장 강했던 업종이 어디냐면 바로 정유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유업계 같은 경우는 2, 4분기에 가장 최대 성수기로 꼽힐 수가 있는데 실제 통상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6월에서 8월까지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6월에서 8월 실제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5월부터는 미국의 정유시설이 가동률이 높여지면서 원유 재고 감소를 이끌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원유 재고가 줄면 당연히 유가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 정유업체에서도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우리 국내 정유업계 같은 경우 1분기에도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는데 2분기 때는 더 좋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있는데 지난해 2, 4분기에 1조 1,000억 원이 좀 넘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정도의 수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지난 분기보다 한 35% 이상은 늘어날 수 있는 수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올해 1, 4분기 화학 부분의 호조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만큼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모습이 나왔다. 그리고 최근 또 SOL 같은 경우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체 매출액에서 정유 사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SOL이 가장 큰 부분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80% 이상을 SOL 같은 경우는 정유 사업이 차지를 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2, 4분기 영업이익 SOL 같은 경우는 2,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요 4,200억 가까이가 나타나면서 지금 현재 전분기 대비해서 30% 이상은 충분히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 수혜주로 여러 업종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사기에 늦지 않다라고 조언을 하셨죠. 가전, 음식료, 편의점, 광고 쪽 이야기하셨는데 어느 쪽이 가장 유망하다고 보시는지요? 자, 우선은 지금 가장 빨리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가전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조금 작은 기업을 얘기해 드리자면 LG전자, 삼성전자 당연히 에어컨 쪽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큰 이렇게 우리가 매출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에어컨의 판매량이 확 늘어나더라도 그렇게 큰 이런 기업에 이런 좌지우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좀 작은 회사 어떻게 보면 조금 집중되고 있는 게 바로 오텍 같은 회사를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오텍 하면 뭐하는 회사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캐리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텍 캐리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오텍 코리아 법인 캐리어 코리아 법인 같은 경우가 오텍에서 지금 현재 인수를 해서 지금 현재 캐리어 상품이 나가면 오텍 실적이 올라가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오텍이라는 회사가 캐리어라는 회사가 집안에 이제 이런 에어컨까지 판매를 하냐라는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식당에 가면 엄청 큰 그 사각형의 이런 에어컨을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에어컨이 바로 대부분 캐리어 에어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가전이나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집안용도 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저평가 상태고요. 지금 현재 PER 상태가 한 8배 정도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으니까 좀 저평가 매력도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텍은 정고점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주가가 관심 종목으로 언급을 또 하셨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6년 만에 박스권을 돌파해서 2,300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6월에도 이런 상승장이 지속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증권가에서는 6월 증시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 우선은 그동안에 어저께 코스피 같은 경우 조정을 거치지 않고 지금 열심히 달려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만 쉬었다 가자라는 이런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이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두 개씩 지금 발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코스피 시장들 같은 경우도 조금 최근에 조금 조정이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담도 생긴 것 같고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요구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확대 가능성 같은 경우도 조금씩 높아질 수 있다라고 지금 우선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증시 조정에 관련해서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 최근에도 지금 경기 지표가 별로 안 좋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용 등급 같은 경우도 조금 하락이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중국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침없이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많이 했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조금 얘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려서 즉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대북 리스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연기금의 매수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외국인의 매수세인데요. 글로벌 경기의 그 순환적 회복과 낙수 효과를 바탕으로 한 중국 등 신흥국 경기 바닥을 통과할 기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중국이 경기 둔화 우려가 생겨버리면 조금 거기에 고개를 물음표를 달아줄 수가 밖에 없다라는 것. 즉 중국 매크로 쪽 모멘텀이 약화는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매도세로 이런 전환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미국 경기 동향 역시 또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계속해서 경기 지표가 나오고 있고 또 6월 달에는 FOMC가 열리면서 미국의 금리를 어떤 식으로 움직여 줄 건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올 수 있을 지금 현재 시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코스피의 경로와 수급 경도는 실제적으로 6월달 우리 선물옵션 동기 만기일이 6월 8일날 있습니다. 이때가 아마 또 분기 변곡점이 한번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대대 상승은 여전하다라는 거. 물론 이렇게 6월달에 조정이 오더라도 어떤 시장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가격 조정이 온다면 고점 대비해서 5에서 한 7% 정도 하락이 있다가 다시 재상승에 움직입니다. 즉 아직까지 대대 상승률은 절대 꺾이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한국 수출 호조와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고 코스피의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은 아직까지도 여전하다. 아직까지 지금 2,300이 넘어갔음에도 지금 현재 올해 예상 지금 수익으로 보면 아직까지 10배가 안 된다는 점을 얘기를 하면 우상향에 대한 믿음은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제 이슈와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오늘도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황에 대한 의견 듣기에 앞서서 지난 추천주들 종목 수익률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익률 현황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4월 18일에 주셨던 메리츠 화재부터 하나케미칼까지 종목에 대한 수익률이 나가고 있는데요. 전 종목이 지금 10% 내외의 큰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은 4월 19일에 주셨던 동아지질이네요. 13% 가까이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또 월 12일에 하나케미칼 역시 10% 이상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죠. 자, 5월 17일에 주셨던 GS가 어제 종가 대비해서 16%가 넘는 수익을 기록 중인 가운데 다른 종목들도 모두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5월 19일에 주셨던 제이준 코스메틱과 5월 22일에 주셨던 애경 유아에 대해서 리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표님 종목 리뷰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제이준 코스메틱 종목 코드 025620 이 종목은 중국 내 마스크팩 제품에 대한 수요가 유지되고 있었고요. 또 정년 대비 매출액이 23.1%, 또 영업이익이 32% 증가하고 있어서 상승 전망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방금 화면에 말씀드렸지만 보유 혹시나 손절을 못하시면 다시 말해서 본절 금액에 못 파신 분들은 보유를 하라는 거고요. 그 외에 10%에서 20%, 한 5% 갖고 있는 분들은 제가 맨날 얘기한 본절 청산을 해주시고요. 혹시나 갖고 있는 분들은 현재 지금 2.7% 물량 10%에서 20% 정도 갖고 있는 분들은 2.7% 정도 손실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계속 홀딩 해주시고요. 새로운 목표가는 8,5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까지 홀딩 해주시고 혹시나 나머지 있는 적은 물량이 한 10% 정도 손실 나면 청산해 주시고요. 그 외에는 본절 청산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5월 22일 월요일에 추천드렸던 애경 유화 종목 코드 161000 이 종목은 지금 한 약 1.5% 정도 약손실 중에 있고요. 상방의 힘은 아직 강합니다.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는 14,500원까지 보유 당분간 하고요. 목표가 도달 시 항상 얘기하는 80%에서 90% 물량 축소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10%에서 20%는 본절을 잡고 가는 전략. 제가 말하는 본절이라는 거는 매수가 근처 왔을 때 청산하는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손절가 12,000원까지 하락 시에는 물량을 100% 청산해 주시는 전략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연구가 함께 종목 사셨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리뷰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천주 두 종목에 대해서 의견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해외 선물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투자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항생지수는 횡보 상방으로 좀 봐주시고요. 25,436 지지시 지속 상방이고요. 혹시나 25,436이 깨지면 25,342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횡보를 바라봐 주시고요. 49.08이 지지시 상방으로 봐주시고요. 혹시나 50.14가 저항할 때는 약 하락해서 위아래에서만 좀 매매해 주시는 전략 오늘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봐주시고요. 지수는 1268.6이 저항시 하방이고요. 혹시나 1268.6이 돌파했을 때는 1270.8 부근에서 다시금 매도 전략으로 하방 뷰를 보면서 금은 매매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유로FX입니다. 유로FX는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요. 자, 1.11765 지지시 지속 상방이고요. 혹시나 1.11765가 깨지면 1.11695에서 부근에서 다시금 저점 매수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S&P 500이죠. S&P 500 오늘은 횡보로 지수 2409.25 지지시 상방이고요. 혹시나 2414.50이 올라왔을 때는 거기서 저항으로 보고 매도 전략 위아래에서만 하는 S&P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어제 국내 증시는 쉬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국내 주식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필사 종목까지 공개해 보겠습니다.
예, 어저께도 말씀드렸더니 위아래보다는 눌림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느 정도 빠진 걸로 같습니다. 오늘도 약간 횡보성, 상방이 될 수도 하방이 있으면 지금 전략으로는 상방, 약간 횡보성 상방입니다. 그렇다고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눌림 구간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추세는 상방으로 힘이 있으니 개별 종목 대응해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좀 전략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수로는 2329.87이 지지시 상방으로 봐주시고요. 혹시나 2329.87이 깨지면 2314.43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코스피로나 개별 종목으로는 매도를 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 물량이 많은 분들은 좀 혹시나 축소해주고 아니면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그 부분에서 저점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물 지수로는 오늘 횡보로 좀 봐주시고요. 306.75 부근 저항시 하방으로 봐주시고요. 혹시나 302.15까지 내려왔을 때는 거기서는 매수 전략으로 위아래에서만 매매하는 전략, 선물 옵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수에 맞춰서 필사의 종목은 오늘 영진약품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영진약품 종목코드 003520. 이 종목은요, 최근 투자자들로부터 가장 주목받는 제약주 가운데 하나로 신약 기대 효과와 수출 성과로 올해 매출 30% 이상의 증가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로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는 13,000원입니다. 손절가는 1,500원이고요. 반드시 손절 나가는 종목들은 100% 청산해 주시고요. 목표가 도달하는 거는 10%에서 20%만 남겨놓고 청산 후 계속 홀딩. 다만 본절이 왔을 때는 100% 청산해도 된다. 그 전략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영웅의 오늘 필살 종목은 영진약품이었습니다.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의견 들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김은혜입니다. 자, 24명의 트레이더가 24각을 맞이해서 각자의 거래 내역으로 수익금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24각의 둘째 날인데요. 지금까지의 수익금 현황을 지금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A조의 현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선 A조의 현재 수익금 현황인데요. 지난 시즌 1위를 차지했던 리치 트레이더가 A조에서 당당히 1위에 랭킹이 됩니다. 자, $4,000 이상의 수익금을 얻어가면서 1위에 랭킹이 됐고요. 자, 2위는 남한산성 트레이더가 $2,400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는 골든루트 트레이더, 4위는 북두칠성, 5위는 맥점 멘토 트레이더 순으로 A조의 순위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B조의 상황은 어떨까요? B조의 상황 지금 확인합니다. 자, B조의 현재 본선 수익금 현황입니다. 1위는 추장 트레이더가 $1,145를 기록을 하면서 1위에 안착을 했고요. 2위는 랭보 시스템 $570, 3위는 골드베인, 4위는 차트미약, 5위는 기계달인 박노주 트레이더 순으로 B조의 순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C조의 순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순위가 되었을까요? 자, 1위는 황금연모 트레이더가 엄청난 수익금으로 $7,000 이상의 수익금으로 1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2위는 파생야신 트레이더고요. 3위는 박진서, 4위는 천기살롱, 5위는 시그널 빌리프 순으로 C조의 순위를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나머지 마지막 D조 현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조는 어떠한 상황일까요? 1위는 선제 트레이더 3,000달러 이상의 수익금이고요. 2위는 외환영웅, 3위는 에듀시스템, 4위는 수지, 5위는 매매의신 불꽃 트레이더 순으로 순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A, B, C, D조의 현재 수익금 현황을 확인하셨는데요. 이들 각 조에서 상위 3명의 트레이더가 다음 라운드인 12강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해외 선물의 신을 통해서 해외 선물 시장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매일 밤 10시에서 12시에 2시간 동안 이 24명의 트레이더 경기를 생생하게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익금 현황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해외 선물의 신의 김은혜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